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초은하단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입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수 안에 있으며 은하수는 다시 5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약 1000만 광년 이상 뻗어 있는 지역은 하단 안에 있습니다. 국부 성단은 6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1000개가 넘는 은하를 포함하는 천여자리 성단의 주변에 있습니다. 수백 개의 은하단을 포함하는 약 1억 광년의 지역인 국부 초은하단의 작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은하는 중력에 의해 결합된 별, 먼지, 성간가스의 광대한 집합체입니다. 은하는 지름이 2000광년에서 50만 광년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국소 초은하단은 우주 주소의 마지막 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서로 중력으로 연결된 여러 은하단의 집합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니에케아는 우리 은하가 수천 개의 다른 은하와 함께 있는 초은하단으로 지름이 약 5억 2천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별들의 무리에서 지름이 5억 광년이 넘는 거대한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를 발견하기 위해 우주의 가장 먼 곳을 탐험하러 떠납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고 좋은 여행 되세요. 라니아케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빅뱅 이후 우주는 아마도 매우 균일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 은하, 또 다른 유형의 구조가 없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1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순하고 균일한 물질의 분포에서 복잡한 구조로 변했을까요?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형태와 색채의 장관으로 진화했을까요? 원시 우주의 밀도는 방사선에 의해 자극된 입자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인해 균질성에 약간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생성된 밀도 섭동은 중력을 이용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체 질량으로 인한 인력이 주위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균질성의 격차가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은하 형성에 관한 이론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계층적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가장 먼저 형성된 구조는 태양의 약 100만 배 질량을 가진 구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하와 같은 더 큰 구조는 작은 구조들이 모여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은하들이 클러스터로 그룹화되어 중력의 힘으로 연결된 더 큰 구조인 초은하단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반대로 가장 작은 구조는 가장 큰 구조가 조각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슈퍼클러스터는 처음에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수백억 개의 태양 질량이 가스와 복사의 압력에 의해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개체의 질량은 엄청난 공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팽창은 형성 중인 거대한 구조를 평평하게 만들어 밀도가 높은 물질의 시트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 시트는 수축하여 수백만 광년 이상 뻗어 있는 필라멘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필라멘트는 더 작은 개체로 분열되어 은하단을 형성한 다음 단순 은하를 형성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젊은 은하를 관측한 결과 두 이론 모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단편화 이론과 계층적 이론 모두에 찬성하는 주장이 있지만 은하의 기원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은하는 먼지, 가스, 천문학적인 수의 별들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모두 중력에 의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은하에는 중심부에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1936년 허블은 은하를 나선형, 타원형, 렌티큘러, 불규칙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나선 은하는 나선형 팔로 둘러싸인 중앙 돌출부 주위를 회전하는 평평한 원반의 형태를 취합니다.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회전 운동으로 인해 원반의 물질은 특정한 나선 모양을 띠게 됩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이 유형의 은하에는 오래된 별, 가스, 먼지, 그리고 젊은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희박한 별들로 이뤄진 거대한 후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비교적 오래된 별들로 이뤄진 크고 다소 길쭉한 공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은하보다 더 붉게 보입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에는 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별이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렌티큘러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절충합니다. 나선 은하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돌출부 주위를 회전하는 비교적 얇은 원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선팔이 없습니다. 타원 은하와 마찬가지로 먼지와 성간 물질을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불규칙 은하는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모양을 가진 독창적인 은하를 포함합니다. 뒤틀린 원반이나 일그러진 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NGC 4214는 약 1300만 광년 떨어진 하운드 독 별자리에 있는 작고 불규칙한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특징 중 하나이자 가장 매력적인 것은 거대한 하트 모양의 구멍입니다. 그 안에는 표면 온도가 10,000도에서 50,000도에 이르는 어린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개방형 성단이 있습니다. 이 공동은 항성 바람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가스의 부재로 인해 이 지역의 별 형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은하는 우주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하들은 서로 연관되어 움직입니다. 때로는 서로 너무 가까이 지나가서 변형, 충격 또는 흡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은하 내에서도 별은 태어나고 죽어 이전 별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세대의 별이 탄생합니다. 은하의 색, 밝기, 모양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며 우주를 이동하고 때론 이웃 은하와 너무 가까워지면 충돌하기도 합니다. 두 은하가 교차할 때 더 큰 은하는 작은 은하의 가스, 먼지, 별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은하는 더 작은 은하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세대의 별을 형성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작은 은하는 크게 왜곡됩니다. 때때로 은하가 만나면 가스 구름의 농도가 가속화되어 별 형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거대한 은하가 작은 은하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은하의 별과 성간 매질이 거대 은하의 구성 요소와 혼합되어 다양한 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은하 식인 풍습이라고 합니다. 은하가 아직 진화가 완료되지 않은 구형 공간에 갇혀 수백 또는 수천 개씩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은하단이라고 말합니다. 은하단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조직화된 구조입니다. 은하단은 너무 커서 구성 단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아직 안정적인 구성에 도달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는 일부 천체가 아직 동적 평형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가능한 진화 시나리오에 따라 성단을 분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젊은 불규칙 성단과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규칙 성단이 있으며 구상은하 중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성단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성단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크기는 성단의 매우 풍부한 정도, 즉 중심으로부터 1.5 메가파섹에 정의된 거리 내에 밝은 은하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1파섹은 3.26 광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풍부한 성단이 가장 희귀한 성단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 두 클러스터 사이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면 가장 빈약한 클러스터라도 42메가파섹입니다. 반면에 매우 풍부한 클러스터에서 다른 클러스터로 이동하려면 평균 188메가파섹의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성단의 풍부함은 성단에 포함된 은하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풍부한 성단은 타원 은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풍부도가 높을수록 성단 내부 영역의 은하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풍부한 성단은 일반적으로 가장 규칙적입니다. 가장 규칙적인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므로 은하는 자연스럽게 나선형에서 타원형 또는 렌티큘러로 모양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나선 은하의 전형적인 푸른색 은하가 많은 가장 먼 은하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천문학 분야에서 환상적인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이 망원경은 직경 2.4m의 대형 거울을 장착하고 있어 0.1 아크세컨드 미만의 각도 해상도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적외선과 자외선을 관측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지상 기반 장비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허블이 수집한 데이터는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에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망원경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단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단은 오늘날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나선형 은하와 불규칙한 은하입니다. 이 은하단이 사라진 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2개 이상의 은하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합병이 일어나면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가피한 형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합병의 결과는 항상 타원형 구상은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하가 사라지는 또 다른 원인은 은하 내에서 새로운 별 형성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은하 안에 포함된 가스가 완전히 흩어지거나 소모되면 별 형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선 은하의 원반에 가스가 빠져나가 렌티큘러 은하로 진화하거나 원반은 있지만 별이 더 이상 없는 타원 은하로 진화하여 타원 은하와 같은 색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은하 연합에 대한 추세는 MPC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 그룹인 로컬 그룹은 천여자리 성단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로컬 슈퍼 클러스터로 알려진 작은 중앙 돌출부가 있는 광활하고 평평한 공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3차원 지도에는 12개의 초은하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 중에는 히드라 센타우루스, 베르니치의 머리, 페르세우스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가시적 구조는 거대한 슬론 만리장성 성단입니다. 거대한 은하벽을 형성하는 이 우주 구조는 길이가 13억 8천만 년 광년이며 우리로부터 1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레이트 슬론 장벽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의 약 60분의 1 크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초은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주의 상부 구조는 다름 아닌 우리를 보호하는 초은하단입니다. 이는 라니아케라고 불립니다. 라니아케아는 세 개의 초은하가 초속 6.3바이 10의 5승미터의 속도로 대인수자 방향으로 수렴하는 세 개의 초은하 세트로 구성된 초은하단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600만 개의 초은하단 중 하나입니다. 대략 5억 2천만 광년의 크기로 관측 가능한 우주 직경을 약 4%를 차지합니다. 라니아케아에는 지구와 은하수가 속한 천여자리 성단, 그레이트 어트랙트가 있는 히드라 센타우루스 성단, 공작 인디어 성단 등 3개의 성단이 있습니다. 인도 공작자리 초은하단은 지구에서 2억 1천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공작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은하입니다. 3개의 주요 성단은 아벨 3656, 아벨 3698, 아벨 3742입니다. 이 은하단은 통치자 은하단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을 연결하는 인근 은하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벽은 우주 공극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은하로 구성된 은하 필라멘트를 정의하며 이 은하들이 함께 우주 거미줄을 구성합니다. 인디언 공작 초은하단에는 풍부한 은하단이나 특별히 많은 은하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니아케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A3627 또는 통치자 은하단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을 연결하는 은하의 곡선 벽으로 희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은 수천만 광년의 면적을 차지하는 알려져 있는 가장 큰 초은하단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중요한 천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천여자리 초은하단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 성단은 센타우루스 성단을 포함하는 센타우루스 성단, 히드라 성단을 주로 포함하는 히드라 성단, 통치자 성단 등 여러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성단은 1억 5천만 광년에서 2억 광년 사이에 위치합니다. 다른 작은 성단들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히드라 센타우루스 슈퍼클러스터의 특징 중 하나는 그레이트 어트랙터와의 근접성입니다. 후자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중앙에 있는 은하 간 공간의 중력 이상 현상입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지역 초은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로 구성된 지역 그룹이 속해 있는 은하단의 초은하단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천여자리 성단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름은 약 2억 광년입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원반과 후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반은 원형 모양이며 초은하단에서 빛나는 은하의 60%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후광은 주로 길쭉한 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40%를 포함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에는 100개가 넘는 성단에 약 10,0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처녀자리 성단은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며 로컬 그룹은 가장자리에 가깝지만 끌어당겨져 있습니다. 총 질량은 약 10의 15승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포함된 별의 수에 비해 광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중 많은 부분이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모든 천체는 만유인력의 중력으로 끌어당겨져 있습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은하구름이라고 불리는 클러스터로 묶여 있습니다. 디스크에는 처녀자리 성단, 하운드 구름, 처녀자리 2의 구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4년 두 명의 미국인이 우연히 우주 전체가 잠겨있는 방사선의 한 형태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 은하가 시속 630km의 천문학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현상이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구성되어서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7명의 미국 천문학자로 구성된 세븐 사무라이 팀이 이 변화를 연구하고 지원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그들은 약 400개의 은하 샘플에서 변이 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은하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을 묘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우리 은하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전체 금고에 빛나는 띠를 형성하는 별들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만이 시속 630km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은하가 우주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 사무라이들은 당시의 물리학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모호한 덩어리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질량을 그레이트 어트랙터라고 합니다. 당시의 망원경은 이를 관측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지만 관측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여 이 신비한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4년에 연구자들은 우리가 더 큰 구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천 개의 은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로컬 그룹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로컬 초은하단은 10만 개의 대형 은하로 구성되고 10배 더 먼 거리에 걸쳐있는 초은하단의 한 엽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레이트 어트랙터가 단순히 거대하고 구형의 모호한 물체가 아니라 천체가 중력을 향하는 천체 대륙의 중심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핑된 우주의 4%에 불과합니다. 새로 발견된 거대한 초은하단은 별을 길잡이로 삼아 태평양을 탐험했던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을 기리기 위해 라니아케아로 명명되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거대한 천상의 지평선이란 뜻입니다. 지름이 5억 2천만 광년이 넘습니다. 샤플리,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물병자리와 같은 다른 슈퍼 클러스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자체 내에서는 다양한 힘이 은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니아케아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구조, 역학, 과거와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은하의 분포와 움직임은 은하 형성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니아케아의 경계 안에는 태양 질량의 1억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수많은 크고 작은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초은하단은 엄청나게 크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10만 개를 곱하고 그보다 작은 은하 100만 개를 더하면 라니아케아 은하가 됩니다. 우리는 라니아케아의 중심에 있고 그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은하를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어트랙터입니다.
1970년대 초 우주의 균일한 팽창에서 벗어나는 첫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 이른바 거대 인력의 위치가 정의되었습니다. 이는 라니아케아 중심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 부근에 있는 중력 이상 현상입니다. 은하계의 은하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대인력은 은하와 성단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은하가 끊임없이 더 멀리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물질 덩어리는 이 움직임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은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은하는 은하대 인력에 더 가까이 이동했습니다. 거대 인력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과밀도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어트랙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 반대편에 있으며 엄청난 수의 별과 성단이 우리 은하와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가스와 먼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달해야 할 빛이 가려져 과학자들이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은하와 초은하단의 모든 것이 거대 은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행성이 위험에 처할까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다른 천문학자들은 은하와 모든 성단이 더 큰 초은하단으로 합쳐져서 결국 빅크런치의 형태로 우주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으로 수천 광년 정도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은하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우리가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은하입니다. 이를 연구하면 우리 주변의 세계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주의 일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에 가깝고 태양은 은하수라고 불리는 나선형 은하계의 한 팔에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약 시속 30km의 속도로 공전 궤도에 진입합니다. 태양은 시속 220km에 가까운 속도로 태양계 전체를 끌고 갑니다. 이 속도가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하수는 매우 광활하여 지구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구를 직경 1mm의 구슬에 비유하면 달은 3cm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은 1.5m, 가장 가까운 별은 3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수는 태양까지의 거리의 절반으로 확장됩니다. 지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무한히 작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는 항성 세계의 광대함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고 대부분 먼 거리에서 항성 세계를 더욱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은하수의 광경은 별다른 장비 없이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남반구에 있을 때는 은하 중심부의 빛나는 영역이 하늘 높이 빛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은하수는 우주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거리는 엄청나게 멀지만 우리 은하를 채우고 있는 별과 다른 천체를 대표하는 수많은 천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우주의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은하수 안에서는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 과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은하수가 오늘날 가장 큰 종류의 은하를 구성하는 나선 은하의 대표적인 원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은하수를 탐사하면 우주 전체에서 이러한 유형의 은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기원은 은하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태양계가 형성된 우리의 우주 서식지와도 같습니다. 은하수는 지름 10만 광년, 두께 1000광년이 조금 넘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고 자전 효과에 의해 평평해지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주요 나선형 팔과 다른 팔의 세그먼트가 연결된 중앙 돌출부로 구성됩니다.
그 모양은 밝은 젊은 별, 가스와 먼지 성운, 조밀하고 어두운 분자 구름에 의해 형성됩니다. 중앙 돌출부에는 오래된 별이 많지만 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은하수는 대략 매우 얇은 원반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엄청나게 보이지만 별의 총 질량은 은하계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피를 차지할 뿐입니다. 별은 은하의 거대한 공허 공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공 공간은 극도로 희박한 성간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별, 암흑물질, 다양한 외계 성분과 성간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별 사이에는 이 거대한 부피에 희석된 성간가스가 있습니다. 성간가스는 매우 희석되어 있으며 평균 1세제곱센티미터당 원자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비교하면 100억 배 이상 적은 양입니다. 이 성간가스로부터 새로운 별이 형성됩니다. 원은하는 처음에는 가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억 년에 걸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은하 외부에서 가스를 축적하여 팽창했습니다. 나선 은하가 원반 모양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성간가스 때문이었습니다. 가스공은 자체 중력에 의해 회전축을 따라 압축될 수 있습니다. 원반은 이 축의 수직으로 형성됩니다. 성간가스는 차가운 원자, 뜨거운 원자, 분자, 뜨거운 이온화 또는 매우 뜨거운 이온화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원자가스는 전체 질량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는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분자 구름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저장소입니다. 분자가스는 너무 뜨겁지도 묽지도 않은 대부분의 가스의 자연 상태입니다. 성분 분자가스는 은하수 전체 가스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균일하지 않고 덩어리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작고 밀도가 높은 구름은 새로운 별이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성간가스의 밀도와 온도 조건은 매우 특별한 분자의 존재로 이어집니다. 반응성이 매우 높은 이 종들은 우리 실험실에서는 찰나에 불과하지만 성간 내질의 화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우주선이나 자외선에 의해 시작된 반응에 의해 생성됩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는 대부분 수소 원자가 모두 이온화된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별은 자외선에 의해 직접 이온화된 밀도가 높은 기체의 거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별과 성간가스의 분포는 원반 구조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지만 주변 영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와 별은 원반의 외부로 멀리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은하 후광이라고 불리는 구형 영역에서는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 집단 중 하나와 신비한 암흑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중앙 영역은 독창성이 두드러집니다. 이 막대는 중앙 원반의 구조를 형성하여 가스가 공급되어 역동적인 별 형성 활동을 지원합니다. 은하 팽창의 돌출은 이 지역에서 초기 별 형성을 목격합니다. 그 중심에는 수백만 태양 질량의 대형 블랙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이 초질량 블랙홀은 거대한 타원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420만 태양 질량의 질량에도 불구하고 1974년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은하의 블랙홀은 대량의 가스가 축적되지 않아 휴면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은 적당한 에너지만 방출합니다.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이 머지않은 미래에 깨어나 활동적인 은하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안정성은 앞으로 수억 년 동안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스 첨착 현상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이 무선 소스의 힘이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하 중심은 면밀히 모니터링됩니다. 성간 매체는 주로 규산염,
또는 흑연탄소로 구성된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나노미터까지 다양합니다. 이 먼지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분자 구름 내부의 분자를 보호합니다. 이 먼지는 성간가스와 끊임없이 분자와 원자를 교환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성간 매질의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변 성간 매질을 크게 뒤흔듭니다. 이는 고도로 이온화되고 에너지로 가득 차며 모든 파장에서 독특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개성운과 같은 역사적인 초신성의 잔해가 은하 하늘에서 눈에 띄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장 거대한 별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은 별이 형성된 거대한 분자 구름의 환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우주선은 초신성이 성간 매질에 가하는 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에너지가 높은 구성 요소입니다. 우주선은 가스 가열의 원천이자 모든 성간 화학의 기원이 되는 분자 구름의 중심부까지 침투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간 매체는 움직이는 전하에 대한 자기장의 보편적인 작용으로 표시됩니다. 성간 자기장은 은하수 원반에서 지구 자기장보다 평균 3만 배 더 약합니다. 성간 자기장은 일종의 자연 발전기에 의해 생성된 전하 전류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더라도 천문학적 시간 척도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장 주변에서 나선형으로 하전 입자의 궤적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외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를 추적했습니다. 스피처 망원경이 제공하는 적외선 이미지를 통해 우리 은하가 단 2개의 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하는 한때 4개의 주팔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이 중 2개는 이제 보조팔로 격화되었습니다. 2개의 주팔은 켄타우로스 팔과 페르세우스 팔입니다. 이 두 팔은 젊고 오래된 별들로 이뤄진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조팔은 통치자 자리로 또는 처녀자리 팔과 궁수자리 팔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항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수자리와 페르세우스 하에는 오리온 팔이라고 불리는 작은 부분팔이 있으며 이 팔에는 우리 태양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는 페르세우스 자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는 검은고 자리팔과 공수 자리팔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흥미로운 천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의 폭발은 해성의 출현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수세기 전 천문학자와 점성가들은 이 기이한 천체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1054년 7월 중국 연대기는 황수자리 별자리에 밝은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별은 낮에도 며칠 동안 계속 보였습니다. 1731년 영국의 한 천문학자가 황소자리에서 작고 희미한 성운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나중에 그 모양 때문에 개자리 성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성운은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름은 약 10광년입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개자리 성운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계산을 통해 개자리 성운이 팽창하기 시작한 시점이 10의 54승년 별의 출현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자리 성운은 10의 54승년에 관측된 초신성 폭발로 인해 생성된 가스의 팽창 껍질을 나타냅니다. 이 성운은 시속 1500km의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우주에서 계속 희석될 것입니다. 성운의 중심에는 초당 30회 정도 스스로 회전하는 펄서가 있습니다. 이 성운은 태양보다 2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크랩 펄서는 성운의 기원에 있으며 성운의 중앙 방사선을 담당합니다.
펄서는 초당 몇 번씩 짧고 규칙적으로 강한 전자기 복사를 방출합니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형성됩니다. 펄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며 자기장이 방출하는 방사선을 미세한 빔으로 집중시킵니다. 크랩 펄서의 지름은 약 28km입니다. 33ml초마다 펄스를 방출하지만 이 주파수는 점차 감소하여 펄서가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펄서 주변 영역은 방출되는 에너지로 인해 특히 역동적입니다. 조상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성운을 형성한 별입니다. 이는 거대한 별이었습니다. 거대한 별의 중심부가 스스로 붕괴하면 철심으로 응결됩니다. 대기가 붕괴되어 이 중심부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크랩 성운의 경우 펄서라는 물체를 남깁니다. 조상별의 질량은 약 식태양 질량 정도였습니다. 성운의 필라멘트 구조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망원경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자리는 궁수 자리의 팔과 통치 자리의 팔 사이에 있습니다. 에쿠크루아 암이라고도 합니다. 팔의 단면은 은하 중심 근처에서 시작하여 에쿠팔을 형성합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십자가 자리가 됩니다. 2007년에 약 5만 개의 새로 형성된 별을 포함하는 성단이 센타우루스 암 영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단은 2천만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26개의 초거성이 확인되어 이러한 별들의 가장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통치자 자리는 천구의 통치자 자리와 가까워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근원은 주변 영역이 아닌 중앙 막대 끝에 있습니다. 눈금자 팔은 은하 중심에 가까운 팔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팔의 가장 바깥쪽 부분을 스완 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룰러 스완 암이라고도 합니다. 궁수자리 팔은 통치자 팔과 함께 은하계에서 가장 긴 두 팔 중 하나입니다. 막대의 가장 가까운 끝은 막대 자체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수자리 팔은 다소 조밀합니다. 켄타우로스 팔과 오리온 팔 사이에 있으며 별자리 궁수자리에 가깝습니다. 중앙 막대에서 나온 팔 부분을 궁수자리 팔이라고 하고 가장 바깥쪽 부분을 카리나 팔이라고 합니다. 궁수자리 팔에는 여러 개의 항성 천체가 보입니다. M8로도 알려진 라군 성운은 약 4,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궁수자리 별자리에서 이러한 유형의 천체가 많이 발견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은하수의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수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먼지 구름은 거의 항상 은하계에서 발견됩니다. 라군 성운은 열린 성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별이 형성되는 영역인 성운은 종종 밝게 빛나는 젊은 별들의 성단을 동반합니다. 이 열린 성단 안에는 약 40개의 별이 8에서 13등급의 크기로 모여 있습니다. 이 밝기는 성운의 원자를 흥분시켜 눈에 보이게 합니다. 또한 M8 안에는 별이 형성되는 짙은 가스와 먼지로 이뤄진 어두운 구름인 다양한 복구상체도 볼 수 있습니다. M20으로도 알려진 트리피드 성운은 세 부분으로 나뉜 독특한 모양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약 4,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안경을 사용하면 성운의 밝은 부분을 둥근 점 모양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운을 플랩으로 나누는 어두운 부분은 먼지와 차가운 가스의 존재로 인해 발생합니다. 독수리 성운 M16은 방패 자리의 가장자리, 뱀자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리는 약 5,000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성운 자체 안에는 북쪽에서 성운의 중심을 향해 뻗어 있는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관련 성단은 수십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희미하게 보이고 붉은색입니다. 이 성운은 빛이 방출되는 성운이지만 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생 오리 성단인 M11은 하늘에서 가장 풍부한 개방형 성단입니다. 약 3,000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0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단은 매우 밀집되어 있어 천체의 중심을 향한 별들 사이의 거리가 은하수의 평균 거리보다 수십 배나 작습니다. 이 성단의 별들은 2억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의 비교적 젊은 별들입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을 통해 보면 별들이 V자 모양으로 배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웅장한 성단은 야생 오리의 비행에 비유되어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M17로도 알려진 오메가 성운은 하늘에서 가장 대조적인 확산 천체 중 하나입니다. 쌍안경을 사용하면 아름다운 주황색 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빛나는 중앙 스핀들 모양의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성운의 빛나는 곡선은 이 성운이 엄청난 양의 가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성운의 질량은 태양 1000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운은 은하수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운 중 하나로 거의 50광년 이상 뻗어 있습니다. 오메가 성운은 알려진 가장 젊은 성단 중 하나인 100만 년이 채 되지 않은 성단의 발상지입니다. 이 성단에는 최대 약 35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단의 총 별수는 약 1000개에 달합니다. 은하수에서 가장 비옥한 별들의 보유권 중 하나입니다. 오리온 자리는 은하수의 작은 팔입니다. 이 팔에는 태양계와 지구가 있으며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진 아래쪽 가장자리에 가깝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공수자리 팔과 페르세우스 자리 팔 사이에 있는 오리온 별자리에 가깝습니다. 길이는 1만 광년, 폭은 3,500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오리온 암에는 여러 천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42로 명명된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130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확산 성운은 수많은 별을 형성하는 별과 행성 원반의 고향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쌍안경을 통해 오리온의 검별들 사이에 작은 구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광색으로 빛납니다. 밝은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가스 원자를 역이시켜 빛을 방출합니다. 방출되는 색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수소와 황은 주로 밝은 빛을 방출합니다. 산소는 녹색으로 빛납니다. 우리 눈은 밤의 색을 잘 구분할 수도 없고 모든 성운은 일반적으로 망원경의 회색으로 보이지만 오리온 성운은 예외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규칙의 예외이며 성운의 다양한 색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M45라고도 알려진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신석기 시대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아침 하늘에 나타나는 이 성단은 수학의 궤절을 알렸습니다. 지구에서 4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적지만 이 개방형 성단에는 수천 개의 별이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나이는 1억 년입니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2억에서 3억 년 후에는 은하수에 완전히 흩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레이아데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의 자녀인 플레이아데스는 7자매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은 성단에서 가장 밝은 9개의 별에 붙여졌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행성 성운은 M57로 알려진 천칭자리 성운입니다. 천칭자리 별자리에 있으며 표면 밝기가 낮아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구에서 약 2300광년 떨어져 있으며 3000년에서 6000년 사이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성운이라는 이름은 초기 관측자들이 이 물체의 원형 모양 때문에 행성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성운은 진화의 고급 단계에서 별에서 가스 외피를 방출하여 형성됩니다.
그 특징적인 모양 때문에 고리성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리의 안쪽 영역은 자외선을 방출하여 더 어둡게 보입니다. 중앙 영역은 이중 이온화된 산소로 인해 청록색 빛을 발산합니다. 고리의 바깥쪽 영역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중앙의 별은 태양보다 약간 큰 백색 외성으로 겉보기 크기는 14.8입니다. 덤벨 성운 또는 M27은 작은 여우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작은 아마추어 망원경 덕분에 종 모양의 형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발광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행성 성운에도 존재하는 양극성 구조이지만 그렇게 뚜렷한 경우는 드뭅니다. 행성 성운은 초당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에서 희석됩니다. 그 결과 행성 성운은 수천 년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성운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덤벨 성운이 하늘에서 가장 큰 성운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와 1400광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성운이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엉이 성운은 약 2380광년 떨어진 행성 성운입니다. M97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약 6000년 된 올빼미 성운은 북두칠성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구에서 볼 때 비스듬히 보이는 원통형 원한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질이 덜 풍부한 끝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올빼미의 눈과 비슷합니다. 우리 은하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하이지만 천문학은 우리 이웃을 덜 낯설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그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대안드로메다 성운으로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 근처에서 가장 큰 나선 은하이며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구성원입니다. 태양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북쪽 별자리 안드로메다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12만 광년으로 은하수보다 2배나 큽니다. 그러나 그 역학과 구성은 비슷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중 구조를 가진 소형 성단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북반구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약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하늘에서 가장 큰 천체 중 하나입니다. 지구가 이미 존재하던 30억 년 전에 다른 두 은하가 충돌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존재하던 첫 번째 은하가 40억 년 전에 첫 번째 은하보다 4배나 작은 두 번째 은하에 부딪혔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두 은하가 합쳐져 18억 년에서 30억 년 전 사이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는 작은 은하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관련된 약 460개의 구상 은하단이 있습니다. G1이라고도 알려진 마얄 2세는 로컬 그룹 중 가장 거대하고 가장 밝습니다. 이 은하는 다양한 세대의 별 수백만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 20개의 외소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은하는 트라이앵귤럼 은하입니다. 타원형 외성 은하인 M32는 안드로메다 은하 원반의 가장자리에서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내에서 형태적 교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M33, 즉 삼각 은하는 로컬 그룹에서 세 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에 비하면 규모가 작으며 별이 400억 개에 불과합니다. 나선형팔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정면에서 볼 때 장관을 이룹니다. 차가운 가스로 이뤄진 거대한 촉수는 가시 원반 너머까지 뻗어 있어 삼각 은하의 지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구와의 거리도 불확실하여 250만 광년에서 300만 광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결국 육안으로는 훨씬 더 멀어 보이더라도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팔을 따라 별이 형성되는 주요 장소인 이온화된 가스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성운들 중 가장 큰 성운인 삼각형 성운은 NGC 604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보다 6,000배 더 밝고 1,500광년 이상 뻗어 있습니다. 방출 성운입니다. 그 가스는 중심부 내부의 거대한 별 무리에 의해 이온화됩니다. 삼각형 성운 내부에는 약 200개의 별이 적어도 2개의 성단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독 외소 은하는 모든 종류의 은하 중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42,000광년, 우리 태양계에서 약 25,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1%에 해당하는 10억 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은하수의 조성력은 현재 빅독은 은하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퇴화되어 있으며 긴 별들이 고리 모양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에리단 그룹 근처에 위치한 용광로 성단은 약 58개의 은하를 자랑합니다. 이 성단에서 가장 밝은 것은 불규칙 은하인 NGC 1427A입니다. 이 은하는 약 시속 600km의 상대 속도로 성단을 통과합니다. 용광로 성단은 천여자리 성단보다 은하수가 4배 더 적지만 밀도는 약 2배 더 높습니다. NGC 1427A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별 형성에 유리하고 독특한 아치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단 성단은 지구에서 약 7,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중심이 있는 은하단입니다. 이는 에리단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200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원형 또는 렌티큘러 은하가 약 30%, 나선형 또는 불규칙 은하가 70%입니다. 이 막대 나선 은하는 지구에서 약 6,9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는 빛나는 중심과 잘 발달된 나선형 팔 구조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단은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NGC 1300의 별 막대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 별 막대는 은하 내에서 별 형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은하의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GC 1300의 중심부는 약 3300광년에 걸쳐 작은 나선형 구불구불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 나선 은하가 인상적인 중앙막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약 6,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나선 은하는 나선형 팔과 중앙막대가 있는 원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거대한 나선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선 팔은 은하 주위를 선명하게 뻗어 있으며 핵에서 좋은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NGC 1232는 에리단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단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단에는 여러 개의 밝은 은하와 뜨거운 가스와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성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량은 약 1015 태양 질량입니다. 통치자 성단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레이트 어트랙터에 가깝습니다. 우리와 비교적 가까워서 눈에 잘 띄지만 우리 은하의 은하면에 가까운 영역인 회피 영역에 위치하여 관측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성단은 성간 먼지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아벨 3627은 통치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변형된 이 별자리에는 주변 별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알파 또는 베타 별이 없습니다. 이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감마 2, 크기 4입니다. 통치자 성단에는
두 개의 흥미로운 성운이 있습니다. NGC 6164, 6165와 샤플리 1입니다. NGC 6164, 6165는 방출되는 성운의 두 옆을 가리킵니다. 성운의 가스는 중심에 있는 별에 의해 분출되었습니다. 이 별은 성운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별은 300만 년에서 400만 년 사이의 비교적 젊은 별입니다. 태양보다 약 40배 더 거대합니다. 샤플리 1은 거의 완벽한 원을 그리는 행성 성운입니다. 지구에서 약 4,9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크기는 12.6입니다. 중앙에 있는 백색 외성은 14등급입니다. NGC 4696은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의 일부인 센타우루스 은하단에 있는 거대한 타원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고에너지 물질 제트를 생성하는 활성 핵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센타우루스 은하단에서 가장 큰 은하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타원형 외소 은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지 필라멘트가 이 거대한 은하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먼지 필라멘트는 나선처럼 안쪽으로 소용돌이치며 초질량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막대 나선 은하는 지구에서 약 1300만 광년 떨어진 센타우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NGC 4945에서 두 개의 초신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초신성 SN2005AF 유형 2와 SN2011JA 유형 IIP입니다. NGC 4945는 센타우루스 A그룹에 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8개의 은하로 구성된 이 그룹은 켄타우루스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2억 광년 이상 떨어진 켄타우루스 별자리에 있는 세이퍼트형 렌티큘러 은하의 활동성입니다. 고에너지 X선과 전파를 방출하는 활성 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은하가 비교적 조용한 물체라고 믿었습니다. 1943년 천문학자 카일 키넌 세이퍼트는 특정 은하의 핵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파 방출, 중심 영역의 청색광 방출, 광도 변화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유형의 은하핵이 실제로 활동 중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후 은하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는 복사은하, 마카리안 은하, 세이퍼트 은하, 회의사, 비엘 라세르테 천체가 포함됩니다. 오늘날 이들은 모두 단일 계열에 속하는 천체의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활동성 은하핵 토는 AGN입니다. 이러한 활동성 은하핵의 원동력은 태양 질량 1억에서 10억 사이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생각됩니다. IC4329는 IC4329 은하 그룹에서 가장 밝은 은하입니다. 이 그룹에는 최소 25개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은하단에는 많은 수의 광대한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28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은하는 멕시코 모자를 닮은 중앙이 뚜렷하게 부풀어 오른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은하수보다 작지만 M104라고도 알려진 이 은하는 매우 거대합니다. 1000억 개의 별과 1000개가 넘는 구상 성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자전축이 우리 은하와 84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은하를 거의 옆모습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하를 둘로 나누는 거대한 먼지 원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체는 우주에서 가장 사진을 잘 찍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지름은 5만 광년에 달하고 질량은 태양 질량 8천억 개에 해당합니다. 중앙 돌출부에서 방출되는 확산광은 수십억 개의 고대 별과 구상 성단 때문입니다. 조각가 그룹은 로컬 그룹에 가장 가까운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인디언 공작 초은하단의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선 은하 NGC 253과 같은 여러 중요한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인디언 공작 초은하단 그리고 우주 전체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CG 253으로 알려진 조각가 은하는 조각가 자리에서 약 10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중간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초기 별 형성률이 높습니다. 조각가 자리 그룹에서 가장 거대한 구성원입니다. 그 중심에는 태양 질량 약 500만 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초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빛 공해가 없을 때 쌍안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소 조각가 자리 은하와 불규칙 은하 NGC-55는 모두 조각가 자리 별자리에 존재하지만 로컬 그룹에 속합니다. 포낙스 A라고도 알려진 NGC-1316은 지구에서 약 6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거대한 타원 은하입니다. 은하 융합 활동과 강렬한 X선 방사선으로 유명합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1.5등급의 시리우스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태양보다 25배 더 밝게 빛나지만 어떤 별은 수천 배 더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사실 시리우스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은 태양과 가까워서입니다.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5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고대에는 시리우스가 새벽녘에 하늘로 돌아오는 것이 농업에 필수적인 범람을 예고했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카노푸스는 태양보다 71배나 큰 초거성입니다. 약 31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카리나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밤하늘에서 시리우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크기는 0.74입니다. 초신성으로 진화할 만큼 거대하지 않아 백색 외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2000억 개의 별이 있지만 태양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별만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3개의 별들로 이뤄진 복잡한 별입니다. 가장 큰 2개의 별은 태양계에서 4.37광년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이중성을 형성합니다. 크기와 색이 태양과 비슷합니다. 목성 크기의 1.5배에 불과한 희미하고 작은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는 4.22광년으로 다른 두 별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태양에서 가장 근접한 별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자리에 위치한 베가 자리는 이 그룹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지구에서 관측할 때 하늘에서 5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태양과 25광년 남짓 떨어져 있어 비교적 가깝습니다. 광도가 높기 때문에 베가 자리는 천문학자들의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천문학적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베가는 태양 밖의 별 중 최초로 사진이 찍히고 스펙트럼이 측정된 별입니다. 이 별은 별을 중심으로 먼지 원반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태양계의 카이퍼 벨트와 유사한 파편 원반에서 물체 간 충돌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리온 자리에는 베텔게우스 자리로 알려진 변광성 붉은 초거성이 밝게 빛납니다. 이 별은 약 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별은 알려진 가장 큰 별 중 하나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다면 그 반경은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 뻗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늘에서 8번째로 밝은 별이었지만 2019년에는 밝기가 떨어지면서 21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대량의 가스가 방출된 후 별 앞에 먼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별의 광도는 다시 증가하여 원래 밝기의 거의 87%에 도달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태양 10만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빛을 발산합니다. 결국 대낮에 지구에서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라니아케아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우리 은하와 수천 개의 다른 은하를 아우르는 거대한 우주 구조입니다. 지름이 약 5억 2천만 광년에 달하는 이 은하는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라니아케아는 수십억 개의 유사한 초은하단과 은하 간 공허 영역을 포함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라니아케아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차지하는 위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많은 미완의 여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지름 10만 광년인 은하수가 우주의 지평선이었으며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린 이미 무한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발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러한 탐험은 심연 앞에 놓인 우리의 현기증을 증폭시킵니다.